1986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구소련이 땅으로만 알고 있던 그 땅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곳은 폭발이 있었던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금단의 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행사의 체르노빌 투어 프로그램뿐입니다. 체르노빌에 들어섰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체르노빌은 지금 4천여 명의 사람들이 투입되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는 길, 어김없이 검문소가 나타납니다. 체르노빌 통제구역 안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있어 사람들이 움직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사능 탐지기입니다. 관광 투어를 할 때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체르노빌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Скажите, обычный, сколько титров? Ну, в Киеве, например, 0,12 микрозивертов в час. Может до 0,02-0,20. 정상 수치 9배, 6배. 가이드는 직접 검사를 해보라며 기계를 건네주었습니다. 방사능 탐지기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수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몇 걸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12배, 13배까지 올라갑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척에 있어서일까요? 1986년 사고 당시 이 원자력 발전소에는 총 6개의 원자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2개는 공사 중이었고 4개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Первый блок был в эксплуатации с 1978 года по 1996, а второй блок с 1978 по октябрь 1991, третий блок с 1981 года по 15 декабря 2000, ну и четвертый после практически 2 лет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утратил полностью свою функцию в результате взрыва. 사호기가 폭발하면서 인류 최대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뒤에도 나머지 3개의 원자로는 계속 가동 중이었다니 잠시 멍해집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사호기로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탐지기의 수치가 급작스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수치 13배에서 41배, 49배, 52배로 치솟더니 50배 정도에서 멈춥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나쁜 방향으로 관광지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르노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서 어떻게 살고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핵이란 게 이런 것이다. 어쨌든 뭐 전쟁을 통해서 핵이 쓰여지든 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핵이 쓰여지든 간에 그건 뭐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애꿎은 사람들만 죽는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1986년 4월 26일 당시 이곳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있었던 원자로 4호기에서 누출된 방사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400배였다고 합니다. Одним словом, хаос. Если только
уже в мае 1986 года уж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уже к концу мая, в начале июня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укрытия и тому подобное. Ну, до этого был просто шок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никто не знал, что делать, куда бежать. 폭발 당시 원자로 내부의 방사능 물질 10톤 정도가 대기 중에 방출되면서 방사능 낙지는 넓은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벨라루스를 가로질러 핀란드와 스웨덴, 북유럽을 지나 북미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도시 프리피아트로 향했습니다. 지난 23년간 버려졌던 그곳은 일명 유령 도시로 불립니다. Находимся ближе к машине. 야생동물이 출몰한다는 프리피아트는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1986년 당시만 하더라도 4만 5천 명의 인구가 살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1986년 4월 26일 프리피아트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대부분 밖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만 16건이나 있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새벽 4km 떨어진 곳에서 세계적인 참사가 난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불타는 장면을 아름답다고 지켜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진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36시간 뒤였습니다. 급작스런 대피령에 4만 5천 명의 사람들은 1,10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11만 6천 명이 강제 이주되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 1995년까지 21만 명의 시민이 추가로 강제 이주됐다고 합니다. 85, 12월 29일. 프리피아트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В СССР при тоталитарном режиме была ошибочная точка зрения академика Александрова, которого нагнеталось волевым путем, что атомная энергетика предельно надежная и никакой опасности не существует. И весь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в это верил, как в святое слово. И, естественно, когда произошел этот взрыв, то его сразу пытались засекретить, так как и было в Семипалатинске тоже. Но Норвегия, Швеция первые начали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то, что идет загрязнение. И поэтому было дело рассекречено. 이 통제구역 안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붉은 숲입니다. 1986년 사고 후 이 숲의 소나무들이 빨갛게 말라 죽으면서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이 붉은 숲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풀이 돋기 시작했고 3년 후에야 나무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냐는 물음에 막심 씨는 난색을 표합니다. It's not a good idea. We're in the middle of red forest. So this area is extremely badly contaminated. Concrete, as you can see, it's new concrete. It was built after accident. It was cleaned up many times by rains, by special machines, and so on. And the soil, yeah, as well, it was moved away, but it was not enough
for soil. Yeah, so still really badly contaminated, and if you go outside the road, the concrete, level foundation will start grow up very fast because there is red forest. The red forest buried here in the soil. It was destroyed and buried here in the soil, so that's why it's so bad place here. 당시 사고 수습반은 오염된 나무들을 베어 1m 깊이로 땅에 묻었는데 방사능 오염도가 정상 수치 30만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숲 곳곳에는 방사능에 붉게 타서 고사해버린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숲이 방사능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람의 방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체르노빌을 포함한 우크라이나보다 이곳에서 10km 북쪽 방향에 있는 벨라루스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까닭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Place where first cloud of explosion, where it went, yeah, it went to the western direction, and that cloud killed forest around power plant to the western direction, and now it'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in the zone, the most contaminated. Still today. Definitely, yes, still, and as well quite contaminated northern direction, to the north, yeah, because in the next day. Wind changed direction next day after accident, and when release of radioactivity was the biggest, wind blew to the north. 체르노빌은 지극히 위험한 곳과 비교적 안전한 곳이 공존합니다. 체르노빌 안에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을 위해 들어온 4천여 명과 관광객 이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 이주 후 되돌아온 사람은 3,500여 명. 하지만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340여 명뿐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파라시브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되돌아온 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중 하나로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농촌 마을입니다. 대부분 빈집인데 이 집에는 사람이 사는 듯합니다. 혹시나 불편해하시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천만다행히도 이 집에 사시는 노부부는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온다는 자녀들을 제외하곤 외지인을 만날 일이 없는 이분들은 사람이 그립다 하셨습니다. 수확한 감자를 다듬고 계시던 할머니는 이곳을 못 떠나는 이유가 가족들 묘지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묘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되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통해 체르노빌 참사가 급작스런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Аварії чули таке, бо моя племянниця рідної сестри, дочка там то жила у Прип'яті. Вона в магазині да м'ясо достачала із тих складів. А чоловік її робив на атомній. От. Так він прийшов раз додому, да говорить, вона вже приїжджає тут до мами, де й розказує, що каже, було в 82-му году, було зрив теж, вибухнуло. Ну, хотіли дітей усіх вивезти із Прип'яті. Так як стануть вивозити дітей, так люди в паніку кинуться. Так вони затаїли. От. Так каже, не знаємо, до чого воно дійде, да не знаємо. Аж воно дійшло до одного і зарвало зовсім, да накрило всіх людей, весь світ. Хватило і за границю везде його хватило. Ну, ми так порішили, жили ж ми від 86-го року, десь із тиждень жили. 방사능의 위험 속에서 일주일을 사신 겁니다. Мене ж чоловік був тим ліквідатором, він же
пісок набирав саме на самоліти. У те врем'я відправляли всіх людей, щоб набирали пісок. Так він не передавав, не що в світі, да я йому таке говорю, що кажу, це тобі повлияло те. Бо він заражені ботинки такі були, що мого брата жінка цим дизометристом була, так як перевірила у Бородянці його ботинки, так вона каже, Міша, скинь, да йди купи в магазині, тоді ж дешеве було. Бо не вистачає навіть шкали у тебе заражені ботинки. 사고 직후 36시간 사고 처리를 하던 발전소 직원과 소방관 300여 명은 방사능 오염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중 대부분이 6주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리만 불편하신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할머니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Це син. Це 46 років було йому, як умер. А цьому 51. 체르노빌 참사와 관련된 죽음이라 했습니다. Мене з синочками сфотографіюють. 자제분들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더 여쭤볼 수 없었습니다. А можна забути за це? За дітей не можна забути. 어머니와 두 아들, 그리고 체르노빌 참사 때 전기 누전으로 죽었다는 남편까지 가족 전부를 잃은 할머니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하십니다. 가족이 다 이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바깥 세상을 구경한다는 할머니에게 체르노빌은 천국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По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аш сад. Сад. Сад і ягоди, щоб жили в злагоді. Таке знаєте? Є? Сад і ягоди, щоб жили в злагоді. Знаєте таке? О, сложно понять. Понятно, боже мой, боже мой. Нехай висять, вони одломились, упали і так вони пропадуть, мабуть. Був дід, було хазяйство, був у нас трактор. Це було. Так, це так, це саменьке. Ось такі гарні. 한때는 누군가의 해바라기였을 할머니는 죽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체르노빌은 과거를 먹고 삽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도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도 온통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은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Як, синок, де ж ми зараз уже дінемося? Старі люди, нам уже все одно де жити. Головне, щоб дітей до нас пускали. Оце і все. А нам уже все одно. Я в Чорнобилі робила з 87-го, 92-го. А дід мій вже ще більше робив, вже діда нема. Давно. Діда теж давлення, ноги заболіли і все. Нема. У нас одна баба казала стара, якби вона скоріше зарвалась взагалі, так би, мов, лучше й було. Вона не розбирає, щоб вона взагалі зарвалася. Тут би, кажу, таке було б море, як оце Київська область, щоб вона зарвалась, не дай Бог, тоді. 이제는 지난 아픔을 농담 삼아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봅니다. Присідають, коли дикі.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і вам, що приїхали. Здоровы. Вже здоров'я таке. 젊었을 때 건강 챙겨야
나이 먹어서도 괜찮다 하시면서 До свидания. 저에게 건강 챙기라는 덕담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Щоб сити. А ви кушали де що? Да, Де? папе дали. Де? У Чорнобилі? У Чернобыль, да. столовая, д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비극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살아나가는구나. 어떤 국가의 도움 없이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이 어떤 도움 없이도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는구나. 그런 어떤 끈질긴 것에 대해서 좀 느끼고, 또 하나는 그런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자연, 이렇게 생명은 다시 솟아나고 다시 그 살아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그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결론에 항상 도달하게 돼요.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Спасибо, что приезжаете. 와줘서 고맙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체르노빌 참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고란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Сади ягоди, щоб жили злагоді.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땅. 우크라이나의 황금빛 광활한 대지가 그립습니다.